오늘은 이제 그 결혼할 결심에 보내주신 사연인데, 요거는 이제 따로 제가 소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재테크 관련된 거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주택 매수와 미국 주식 투자. 뭘 해야 될지를 가지고 부부가 다투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뭐 대결남 같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부인남님. 내년엔 동갑인 여자친구와 결혼 예정인 30살 예비 신랑입니다. 평소 접하는 다른 분들의 사연과는 조금 다르게 배부른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나름 결혼 전 걱정이 많아가지고 조심스럽게 제 사연을 적어봅니다. 19년도 초에 갓 회사에 입사하고 얼마 안 되어서 친한 친구의 소개로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과 귀여운 외모 그리고 먼저 더치페이를 제안하는 모습까지 제 첫인상에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경제관념이 훌륭한 여자였습니다. 더치페이를 제안하는 경제관념이 훌륭한 여자. 네, 뭐 그럴 수 있죠. 첫눈에 반한 저는 적극적인 구애 끝에 결국 사귀게 되었고 작은 위기조차 없이 지금까지 알콩달콩 연애하면서 최근 결혼식 예약 및 양가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아니 뭔가 단어가 되게 재밌네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가물가물해. 네, 저희는 최근 몇 주간 결혼에 대해 서로가 가지는 가치관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혼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부부로서 희생해야 될 건 뭔지 등등을 쭉쭉쭉쭉 생각을 해봤는데 서로가 자라온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 다 잘 맞았다 이거죠. 근데 딱 하나가 안 맞았다. 뭐냐? 경제관에서 서로의 입장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허튼 곳에 절대 돈을 안 쓰고요. 월급이 들어오면 4분의 3을 항상 투자나 저축을 하고요. 남과의 비교를 차단하기 위해서 SNS도 전부 끄는 지 오래입니다.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노력한 결과 4년 반 동안 모은 금액이 4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억 정도를 모은 거예요. 4년 동안. 1년에 한 5천 정도를 모은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같은 입장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내 집 마련을 하냐 마냐 이 부분에서 도저히 타협이 되지를 않습니다. 양가에서 5천만 원씩 지원받아가지고 5억 5천을 가지고 사내대출 1억 받고 주담대 3억 모아가지고 9억 5천으로 서울 입지 좋은 구축 20평대를 들어가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여자친구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과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전세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거 퀄리티에 관심이 없고 본인이 가진 미국 주식 정리가 아쉬워서 서울 전셋집도 4억 언더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여자친구를 설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재 인력비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증가, 지방 인프라가 무너질수록 서울, 특히 업무 중심지 기준으로 수요가 심해질 것이다. 향후 분양, 착공 물량 현황, 주택 매매를 했을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 집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등을 열심히 설명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도 나름의 부동산 공부를 한 지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현재 낮은 서울의 전세가율,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등등 장기적으로 보면 2039년부터 꺾이는 가구수, 향후 원화 가치의 하락 등 둘이서 잘 만났는데? 둘이서 아주 잘 만났어. 칼과 방패의 싸움이네. 우리나라 부동산 구매 자체를 꺼려하는 편입니다. 만약 합리적인 가격이 오면 그때 사자고 그렇다고 여자친구가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식 성과도 좋아서 마냥 반박하기가 애매한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주식만 하고 수익이 좋습니다. 결국 서로를 주택 상승론자니 하락론자니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싸우고 그래요? 그래도 저는 여자친구의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결국 앞으로 구할 신혼집은 우선 전셋집으로 들어가는 걸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평생을 전월세만 전전하며 살고 싶진 않은데 이 부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타협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여자친구가 원하는 가격은 남들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이라 매수 적기를 기다리는 건 기우제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서요. 제 고민에 대해서 부익남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칼과 방패가 붙었는데 서로 논리가 탄탄해. 양측 다 그 이론이 뒷받침된 논리 구성입니다. 근데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문제인 거지. 보통은 이런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안 하거든요. 서로 대화를 안 하면 그만인데 둘이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지금 하락을 말하는 여자친구의 의견으로 잠정 합의가 된 상태인데 저의 의견을 구하는 상승을 바라는 남자친구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서
제가 이제 굳이 뭐 한쪽의 편을 든다는 게 아니고 이 두 분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답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 이 문제의 본질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문제가 뭔가를 봐야지 답이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집을 사냐, 뭐 주식을 사냐 이게 아니고 문제가 뭐냐? 자, 문제라는 거는 이거겠죠. 집을 산다가 아니고 왜 사느냐가 본질입니다. 집을 왜 사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안정적인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실물이잖아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기 떠나서 실물입니다. 실물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족의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하면 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내랑 나랑 이제 둘이 사는 건데 뭐 단둘이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둘이 살면 사실 자가 이 실거주용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필요하세요? 굳이 둘이 사는데 애도 없는데 자가에서 실거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지금 남자친구는 빨리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나중에 시세 상승을 보겠다고 하는데 자가에서 실거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생각하면 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애가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리 구매를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세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자산으로서의 역할인 거지 그냥 집, 실물로서 생각하면은 아이가 태어나고 애 때문에 뭐 이동을 못 하게 되거나 뭐 아니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직장이 딱 정해져 가지고 최소한 이 동네에서 한 10년은 살 것 같은데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거점이 딱 생기면 그때 가서 실물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야. 이 1번 이후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용 집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실물 자산에서 실물 빼고 자산의 의미로 봤을 때 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집을 사기도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집은 바이가 아니라 리브다, 뭐 거주로서만 필요한 것이지 집을 사는 거는 뭐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뭐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뭐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다들 집을 자산으로 사가지고 뭐 시세 상승도 보고 시세 하락도 보는 것들을 부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 증식의 수단이 뭐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들 하는 것인데 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집을 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인데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게 맞냐라는 걸로 이제 답을 구해보면 지금이 엄청나게 급등장이어가지고 집을 빠르게 사야 되느냐? 물론 지금 반등장인 건 맞습니다. 반등이라는 거는 좀 빠졌다가 약간의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걸 이제 반등을 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이게 생각보다 너무 짧게 다시 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빨라? 이게 반등이냐? 뭐 다시 빠지면서 뭐 더블 딥으로 가는 거냐? 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지만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맞죠? 그렇지만 이게 뭐 초고속 뭐 상승을 해가지고 뭐 전고점을 뭐 바로 뚫어가지고 전 정권처럼 연 10% 20% 올라갈 그런 분위기냐? 그런 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여자친구의 돈을 합쳐가지고 살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본인 돈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제가 다른 사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여자친구 돈을 굳이 합쳐가지고 거기다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리고 그 대출 이자도 아무래도 맞벌이니까 같이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싸워가면서 굳이 막 억지로 막 모든 레버리지까지 막 써가면서 할 정도로 지금 주택 수익성이 아주 좋은 거냐라고 말하면 여기도 좀 의문이 좀 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레버리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인 돈이 약 2억 정도죠. 그리고 여친 돈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돈이 한 1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주담대를 또 3억 정도 받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내 돈은 요겁니다. 내 돈은 이거고 나머지 돈이 이거라면 이게 지금 75%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75%면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까지 일으켜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 여자친구 돈은 또 이제 반대하는 돈이야. 이 반대를 무릅쓰고까지 이것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게 또 주식을 하는 돈인데 주식을 다 팔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와서 이거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생각하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는 좀 의문인 거죠. 거기다가 지금 혼자 하는 거면 상관없다고 했지만 이게 공투인 거죠. 여자친구의 돈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모님의 돈도 대출을
갖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투의 개념이에요. 부모님, 나, 여자친구의 공투 개념인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공투가 성공할 거라는 믿음과 신뢰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세요. 자, 여자친구가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식 성과도 좋아서 마냥 반박하기가 애매한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주식만 하고 있고요. 수익이 좋습니다. 라고 스스로 써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마냥 반박하기가 애매한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썼지만 이거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한 것. 이거는 인정이다. 이거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여자친구는 이미 실적이 있어요. 자, 공투를 하는데 공투의 대상자인 그러니까 내가 설득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반대를 해. 근데 그 반대 이유가 야 나는 이거 하기 싫어. 왜? 나는 이거를 안 해도 이미 이 돈을 잘 투자하고 있고 이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어. 내가 수익률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 1년에 20%야. 나 20%고 나 엔디비아 샀어. 너 뭐 산다고? 너 서울에 아파트 산다고? 내 엔디비아보다 더 잘 돼? 되냐고 라고 거꾸로 반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이미 실적이 있단 말이죠. 실적도 있고 경험도 있고 다 돼.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자,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대충 내용을 보면 이제 한 3, 4년 정도 지금 돈을 모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에 지금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뭐 주식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부동산 쪽에서는 아마 요 남자친구분이 투자 실적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막상 공투의 지금 주체자인데 공투 주체자긴 한데 이쪽에서는 실적도 없고 주식에 있는 돈을 굳이 끌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보여준 게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설득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바꿔보면 여자친구가 나보고 이 돈을 다 주식에 넣으라고 해도 내가 그 말을 듣기가 좀 꺼려질 텐데 반대로 나한테 여자친구가 돈을 넣을 이유는 더더욱 없겠죠. 이거 넣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왜 내 말을 들어야 되는가라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은 들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본질을 생각해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익남이긴 하지만 저는 주식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다가 부동산이 돈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넘어왔을 뿐이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지 간에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거지 부동산으로 버는 게 좋고 주식으로 벌면 뭐 나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식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거고 부동산이 좀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이 하기 좀 쉽다고 생각하니까 부동산을 하고 있는 거지 주식으로 돈을 벌면 뭐 그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주식을 잘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냥 그걸 놔두셔도 됩니다. 나는 나대로 벌고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대로 벌면 그만인 거죠. 다만 요건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 본인이 가진 미국 주식 정리가 좀 아쉬워서 서울 전셋집도 4억 언더로 고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남자친구의 그냥 추측이 아니라 그럴 것 같은 게 이게 전세가 4억을 딱 고집한다는 게 남자친구가 2억 3천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 돈이 1억이에요. 그리고 사내 대출이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거 모으면은 얼추 혼수 3천 사고 전세 4억 얻으면 딱 맞아.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 내 미국 주식 건들지 마. 나머지로 전세 얻고 다 하자. 그만큼 뭐 주식에 자신이 있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내 거는 안 건드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다 주거비에다가 투자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는 문제다. 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큰 틀에서는 그냥 두 분 상황이 되게 좋다. 뭐 돈을 많이 모아놓은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두 분의 그냥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런 성향이 그냥 천생연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거에 4분의 3 이상을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어떻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괜찮아. 기본적으로 비교를 차단하기 위해서 SNS도 전부 끊은 지 오래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남자분들도 어렵지만 여자분들도 되게 어렵거든요. 요즘에 SNS를 안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거를 못 끊어가지고 1번을 못 하거든. 2번 때문에 1번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SNS 끊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모으고 그러니까 투자에 더 집중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라면은 아예 더 한번
칸까지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 해서 낡은 소형 아파트나 낡은 빌라에서 시작을 해서 최저 수준으로 한번 가보자. 최저 수준의 월세에서 시작하는 거죠. 뭐 더 싼 데로 갈 수 있으면 더 싼 데로 가가지고 그냥 뭐 혼수도 뭐 거의 안 하는 식으로 뭐 부모님이 집에 오시면 뭐 되게 속상한 수준으로 해놓는 거죠. 뭐 어때? 좀 전까지만 해도 그냥 대학생이었고 좀 전만 해도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뭐 번듯하게 시작해야 됩니까? 그냥 자취한다 정도 생각하고 시작해서 돈 많이 버셔가지고 한 신혼 한 3, 4년 차 아기 낳고 하면 그때 가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가전도 사고 가구도 산다는 생각으로 한번 둘이 바짝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되는 둘 사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면 돼요.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시고 둘 다 마인드와 성향이 좀 맞아가지고 투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뭐 크게 힘들어 하시지도 않을 것 같아가지고 투자는 뭐 부동산, 주식 이제 각자 하시고 실거주는 좀 아주 저렴한 동네, 저렴한 곳에서 하시면서 돈을 좀 최대한 좀 많이 모으고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미국 주식에 2억 그냥 그대로 하시고 부동산은 2억 플러스 알파로 이건 당연히 레버리지를 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간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구성해서 그리고 지금 23년 6월 기준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 주식도 기본적으로 저는 뭐 좋게 보고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투자처라고 보고 부동산도 당연히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어쨌든 가격대도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미국 주식은 뭐 항상 언제든지 가장 좋은 투자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거 괜찮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남자친구분이 보내준 건데 여기 5천만 원씩 지원받아서 5.5억에 사내대출 1억 받고 주담대 3억 받아가지고 9억 5천으로 서울에 입지 좋은 구축 20평대를 사서 실거주를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이분은 지금 이걸 베스트라는 식으로 써놨는데 이거는 오해다. 이 서울에 이 20평대 10억 안 되는 그 10억 언더의 그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게 뭐 최고의 투자처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여기에 실거주를 해야지만 뭐 집값이 2배 오르고 그런 것도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실거주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전혀 그거에 집착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를 좀 넓혀가지고 수도권으로만 나가도 지금 본인 돈 있죠. 본인 돈에 아까 말한 좀 대출 조금 끼시면은 2억 가지고도 충분한 투자가 됩니다. 서울에서는 2억이면은 중하 정도의 투자밖에는 못하지만 수도권으로 나가면 경기권으로 아니면 인천으로만 나가도 중상급 그리고 어떤 지역은 거의 최상급의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의 사내 대출 조금 받으시고 뭐 전세 끼고 뭐 하시면은 충분히 혼자서도 단독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의 수익률이 아까 말한 서울의 뭐 구축 아주 작은 거 사는 거 대비 절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거기다가 지금 다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유 2년만 하면 양도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사이즈들은 취득세 정도만 나오는 거라서 취득세랑 중개 수수료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잘 공부하셔가지고 사시면은 세금도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괜찮다. 자, 거기다가 지금 평생을 전월세만 전전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자친구분이 뭐 나는 집값이 쭉 빠져가지고 적절한 가격대가 오면 그때 가서 집을 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지금 안 살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뭐 나중에 미국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집값 빠지면 그때 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를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살아보면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성별의 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생기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시면 보통 여자분들이 집을 더 먼저 사자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그런 거를 더 좋아하시고 남자가 오히려 집을 안 사려고 합니다. 대출 끼고 사는 걸 오히려 더 싫어합니다. 나중 되면. 그런 게 많지 여자분들이 집 사는 걸 싫어하는 거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나중에 집 안 산다고 하는 게 더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지금 당장 안 사는 거지 뭐 나중에 사면 되는 거니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혼 때 오히려 작고 낡은 집 가기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여자친구도 뭐 집에 대해서 그런 거 전혀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야겠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리고 뭐 싼 집 가도 상관없다. 난 주거 환경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게 고마운 거다. 그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뭐 서울에 30평대 아파트 가서 살아야 돼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좋은 거니까 혼수도 줄이고 주거비도 줄이고 투자를 한번 빡세게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미국 주식에 여자친구가 한번 올인하고 나는 부동산에 한번 올인해보는 거지. 뭔가 남녀 대결은 아니지만 미국 주식 대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한 3, 4년 정도? 한 3, 4년 정도 둘이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둘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나오겠죠. 근데 여자친구가 한 3배 됐어. 근데 나는 뭐 마이너스 10%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 반대가 될 수 있고 아내분이 뭐 마이너스 10%인데 나는 뭐 한 3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결국에 그렇게 해서 딱 성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리 집은 주식으로 간다. 아니다. 우리 집은 부동산으로 간다. 아니면 주식은 10%, 부동산 90으로 간다.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막 어떻게 막 할지 막 고민 많으시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반반 가셔도 아무 상관없을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확률이 낮아서 그렇지 주식 투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주식을 잘할 수만 있으면 부동산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보다 전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잘 하시는데 괜히 뭐 부동산으로 올 필요는 없어요. 보통 주식을 한번 했다가 이게 너무 안 돼. 너무 안 되고 답이 안 나올 때 그때 부동산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이 좀 그래도 확률이 좀 넓어요. 잘 되는 분들이 그나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높게 가는 거는 주식이 좀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경제관에서 입장이 판이하게 차이 나는 점이 있습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아니다. 이게 사연을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경제관이 아주 딱 맞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느꼈죠? 이분들은 경제관이 아주 딱 맞고요. 둘이서 아주 천생연분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투자처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둘 다 그냥 투자처가 다른 거고 둘이서 어디가 더 결과가 좋을지는 한 3, 4년 뒤에 결정이 날 거니까 그때까지 둘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투자 열심히 하시고 그때 결정 나는 대로 두 분이서 같이 올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생연분이니까 결혼 잘 하시길 바랍니다.